예, 아까 말이 나와서 잠깐 확인하고 가죠. 우리나라에 검사장 승진 제도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대검 검사 보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사장 승진이라는 말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부정확한 문의를 용어인 주셔서 것 그렇게 같고요. 그냥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병역이나 납세 이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로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번 해봤을 것이고 예. 청문직의 추천을 받게 되면 더 세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예. 거기서 제출한 자료들은 특히 납세와 관련된 것들은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제출해서 예. 지금 말씀처럼 뭐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거라면은 당연히 그 벗어나는 게 낫죠.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미 검증을 거친 거라면은 왜 그걸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의혹을 자초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본질로 들어가서요. 예. 우리 지금 총장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가 진짜 기관의 수장으로서 취임해서 제대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해서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예.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존재합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것 때문인지 우리 후보자 인사 말씀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가 사실은 많은 희생을 거쳐서 이제 제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반성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적어도 현대 민주 법치국가에서 합의를 한 원칙이 수단이 목적으로 해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바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동의하시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지금 검찰 내부 또 법조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봐주고 끼리끼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일반 국민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직에 있고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인식의 당부를 떠나서. 그렇죠?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네.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당시에 이원석 검사가 김연보 판사와 의사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수십 차례 뭐 연락이 있었다 어쩌고 하는데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통상의 절차라고 생각하기 맨 처음에 때문에 연락을 한 사람이 제가 누굽니까? 그게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일반적인 먼저 통화기 얘기해요. 때문에 제가 먼저 했는지 김연보 판사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읽어보셨다 그랬죠? 판결을 읽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신광열 부장에 대한 공소장 또 읽어보셨습니까? 그거도 관련이 돼 있죠? 판결문만 봤습니다. 판결만 봤습니까? 예. 그 후보자가 알고 계시는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수사 기능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사 기밀입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동안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주요한 진술 내용, 향후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이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여러 번 명시돼 있습니다. 모르고 공무상 계십니까? 비밀유설죄는 그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도록 되어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의 정당성, 예. 합리성 이런 것들이 아까 후보자 말씀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게 보일까?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과거 검사 때 얼마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검증 사항 아니겠어요? 공소장
못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김연보 감사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전달한 정보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합니까?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고 엄격하게 감찰하고 해당하지 징계하라고 않는다. 한 내용입니다.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상 그렇게 수사 기밀을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떤 기관이든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예. 본인은 여러 번 해봤습니까? 이때가 처음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처의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직의 감찰부서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그 장관을 감찰할 수 있는 뭐 일정한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검찰에다가 문의를 하고 수사 상황을 요청하면은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수장이 계속적으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되면 그 기관의 감사나 감찰 윤리 담당자에게는 통보하는 것이 그건 적정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공소장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공소장에 보시면 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밀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 외에 범죄 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판결은 이걸 받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공소장의 입장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나 또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것들이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